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회사 생활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지칠 때가 있죠.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실 텐데요. 생각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곳이다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나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정말 이건 옳지 않아. 당위성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 누구나 해보실 거예요. 대체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지?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그런데 회사원들은 우리가 쟁취해내야만 하는 독립투사인 것도 아니잖아요. 상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식으로 해야죠. 돈 여기에 쓰면 안 되죠. 아유, 이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회사원으로서 나의 이미지만 마이너스 될 뿐입니다. 옳은 말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의견을 꼭 말해야 한다면 부드럽게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무조건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게끔 매너 있게 부드러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나의 윗사람들도 결국 더 윗분들이 시켜서 하는 점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요. 저 위에 사장님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라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회사 말아먹으면 그 사장이 날리는 게 많은 거고 나는 내 커리어 가지고 다른 회사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장도 아닌데 사장한테 옳은 말들, 듣기 싫은 말들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이 회사가 당신 덕분에 더 옳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덕분에 더 성장했습니다. 보너스 더 드릴게요. 그런 사장 보기 힘들죠. 특히 회사에서 할 말 다 하는, 막말을 하는 선배들이 많은 문화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말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어울리게 되고 익숙해지게 돼서 할 말을 하게 되는데 저 또한 그랬어요. 그냥 선배들이 이 정도는 말하는데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꺼내서 나한테 득이 될 게 1도 없다는 거를 나중에야 알게 됐죠.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윗사람이 듣기 싫은 말들을 그냥 막말을 한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 그것이 꼭 또 회사의 관점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즘엔 꼰대라는 게 꼭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나만 맞아 라고 하는 게 꼰대라고 하죠. 나 스스로 내가 꼰대는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맞으니까 맞춰줍시다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굳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맞아를 다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나는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말고 나한테 시킨 일 하면서 나는 정해진 일을 how to do,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why to do, 왜 이걸 해야 되고 이 당위성이 어떻고는 나 혼자 생각하면서 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더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참고하는 모의고사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자고요. 두 번째로 감정이입하지 말자. 감정적으로 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이해 안 가는 점들이 많고 내가 이걸 여기서 왜 하고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볼 때 정말 다 아닌 것 같은데 윗선에서 의사결정자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의사결정과 지시사항에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내가 감정이입해서 내 감정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결정하는지 따지는 거 당연한 과정이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내 손해입니다. 대기업 멋있는 회사, 떠오르는 회사 상관없이 그 어떤 회사든 동기들끼리 모이고 직원들끼리 모이면요. 말도 안 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라는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배틀을 벌여도 될 정도로 대체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굴러가지 싶은데 다 굴러가잖아요. 회사에 정말 부당하고 이상해 보이는 시스템을 보면서 일단 나는 내가 할 거에 집중하고 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지라는 감정적으로 너무 대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라면 지금 회사 상황상 이런 의사결정 안 할 텐데 라는 생각 드시는 거 그거를 어디인가 나만의 공간,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일기장에 작성을 해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면서 나만의 경험, 나만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이거에 그냥 감정만 이입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건 정말 불구덩이 뛰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들 해봤자 내 손해입니다. 되게 열정은 높이 살 수 있죠. 내가 진짜 이 회사를 아끼니까 하는 말인데 라고 하는 말들, 그 말을 여러분 주변에서 들었을 때 어땠나요? 아끼면 그냥 혼자 아끼고 그 말 가지고 있지 싶잖아요. 내가 내 감정을 막 소모해가고 불태우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싸워봤자, 싸움닭이 되어봤자 내 감정 손해인 것 같아서 너무 감정적으로 되면 그 감정 때문에 손해볼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로, 그래도 내 커리어는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짜증나고 지치고 회사 생활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죠. 그래도 월급을 벌어야 하니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직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되면 그건 내가 병이 날 수 있잖아요. 내가 영업이 안 맞는 사람인데 직접 현장에서 영업을 뛰라고 해. 근데 그거 말고는 달리 선택의 방도가 없어. 그럼 너무 힘들겠죠. 적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는 직무를 해야 좀 더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일에서 좋은 면이 있어야 내가 버틸 힘이 생기는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직무인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보면서 좀 영 아닌 것 같으면 미리 또 옮길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어쩌다 보니 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신데 그 일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주어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열을 낼 게 아니라 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업을 바라보고 이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하자는 거죠. 네 번째로, 제일 크게 손해보는 건 내 건강을 잃었을 때다라는 점을 잊지 말자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나 너무 억울했어. 당연히 짜증나고 화나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되죠. 나만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은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디에나 수많은 직장인들이 다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혼났어, 이런 거 따지고 드는 거보다 다들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그 억울함이 억울한 일 다들 겪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건 아니에요. 그 억울한 일은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찾을 요소를 찾아서 충전을 해나가야지, 억울하고 힘들다고 해서 술만 퍼먹고 감정적으로만 행동을 하면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회사 생활 관찰자의 관점으로 임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장처럼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는 말들 하죠. 꼴랑 이만큼 주면서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내가 받는 월급의 3배 정도의 매출을 회사에다가 가져다 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의 관점으로 일을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진짜 매출을 눈에 보일 만큼 구해와야 된다, 그거는 쉽지 않지만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되 그거를 막 휘둘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기에 회사원들은 어떤 데에 관심이 많지? 라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이상하게 팀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대체 왜 그런 걸까? 이 사람은 투자에만 관심이 많던데 대체 어쩌다가 저렇게 됐고,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고, 투자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 거지? 라거나,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마치 내가 소설을 쓴다 라는 관점으로 내가 어떤 시트콤 속에,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건 갑질을 하는 사람이건 보면서 관찰자의 마음으로 저 사람 참 이런 캐릭터네,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타인들의 삶을 드라마 보듯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다 보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회사 생활이 덜 힘들어지고 나름의 재미 요소가 생깁니다.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나랑 비슷한 연령대, 소수의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는데, 회사에 오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관심사가 모여 있어서 내가 사회를 배워나간다,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야 라는 관점으로 임하면 내가 이걸 녹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 회사 생활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싫고 말에 섞기 싫은 사람도 그만두고 혹은 팀을 옮기고 한참 있다가 보면 반가워요. 옆집 아저씨, 옆집 언니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이 싫은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정이 있었어 라거나,
그런 장점이 있었지라는 좋게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감정 상해가면서 서로 부딪히기보다는 최대한 잘 어울리기를 연습해 나가는,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준 정보 덕분에 돈을 꽤 번다거나 도움을 얻는 경우들도 있어요. 회사 안에서 늘 비슷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 다 나름의 스토리들이 있고 나름의 잘하는 면들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한 명한테라도 뭔가 배운다라는 관점으로 또 사람들한테 대하면 회사 생활을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내가 배울 거 챙기면서 건강하게 회사 생활 해나가자라는 관점으로 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 생활에는 등락이 있으니까 안 좋은 시기가 있으면 또 좋은 시기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더 자세한 유익한 팁은 업그린간 책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